900개 글을 작성한 티스토리 블로그가 저품질을 당했습니다. 티스토리 답도 없네요. 이제 그만 탈출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농부입니다. 저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바로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저품질입니다. 저품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 대부분 아실 텐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다음 유입에서 거의 유입이 제로에 가깝게 줄어든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을 보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부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수익이 전혀 안 될 테니까, 돈이 안 되니까 과연 접어야 할까? 제가 또 이런 좀 안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앞으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초보분들께서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품질 확인하는 법, 그리고 또 저품질이 발생하는 이유, 뭐 저품질이 답이 없는 이유, 또 다음이 좋아하는 글, 뭐 이런 거를 또 확인을 해본 기회가 돼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티스토리 메인 블로그는 약 1년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작년 9월 정도부터 제가 운영을 했었으니까 지금 약 1년 정도가 운영이 되었고, 생성된 게시글은 900개가 일단 넘습니다. 여기는 지금 899개로 체크가 되는데, 제가 저품질로 의심되는 글 두 개를 지우고 문의를 하면서 900개, 899개로 게시글이 지금 총 집계가 되고, 뭐 이전에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지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실제로는 900개 이상을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품질을 7일 날 월요일 오후쯤부터 인지를 하고 조회가 안 나온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전까지는 제가 이제 1년 차가 돌아오는 시기다 보니까 썼던 글이 어떤 게 인기가 좋았었고 어떤 글을 적으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어서 평상시 뭐 1000 에서 한 1200 정도 조회가 나오던 게 최근에는 뭐 1500 조회수까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일이죠. 11일 기준으로 해서는 791 조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뭐 전후로 해서는 약 절반 정도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품질 당하면은 방문자가 거의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품질을 안 당했을 경우에도 1500 조회수가 나올 때 다음에서 약 500명 정도가 검색을 들어왔었고, 네이버에서 400분 정도, 그리고 뭐 기타 유입에서는 뭐 다음이랑 네이버 뭐 비슷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미 뭐 한 600명, 700명 이상 분들은 순수 유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이 완전 사라진 이 형태를 보시면은 지금 791 조회가 나올 때 네이버에서 448, 그리고 기타는 거의 100%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뭐한 700 조회수, 750 조회수 가까이가 네이버에서 나오시는 조회를 해서 제 블로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다음 같은 경우는 완전 제로에 가까운 조회는 아니고 48 조회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회가 나왔던 글을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뭐 제일 상단은 아니더라도 검색이 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제 블로그 글 900여 개 중에 실제로 노출되는 글이 뭐 한 3-4 개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다음 유입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초보자분들께서 내가 유입이 없다 보니까 저품질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고, 유입이 없으니까 나는 저품질이다 라고 그냥 확정 짓고 뭐 티스토리를 접어버린다던가 블로그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품질인지 뭐 내가 당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 티스토리 메인 주소나 그리고 내 메인 이름을 다음 포털에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뜬다면은 저품질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검색했는데 사이트가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다른 블로그 글이 뜬다던가, 여기는 지금 제가 공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사이트다 보니까 지금 공개를 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색했을 때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저품질을 당하면은 해당 사이트가 뜨지 않고 강원도 뭐 033 강원도 뭐 전화번호에 대한 내용이 뜬다던가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내용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유입이 적다 할지라도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글이 잘못된 겁니다. 검색했을 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저품질인 겁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품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다음에서 답변이 나온 겁니다. 뭐 이런 답변이 매크로성 답변입니다. 세 번의
문의를 했는데 3번 다 똑같은 답변이 왔었어요. 자, 검색 품질 강화를 위해서 과도한 어뷰징을 막고 있다. 키워드, 이미지 등을 이용한 어뷰징, 과도한 광고, 중복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어뷰징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요런 내용을 참고해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파란색 글씨 링크를 눌러 보시면은 미노출 검색에 대한 도움말이 나옵니다. 자,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안 나올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가 어쨌든 특정적인 어뷰징을 했다던가 불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다음의 입장일 텐데요. 보시면은 성인 콘텐츠, 마약, 도박 등의 불법적 콘텐츠, 영화, 음악, 서적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활용될 개인정보가 포함된 콘텐츠. 자, 5번. 좀 요거는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문서 클릭 시 해당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로 이동하게 하거나 문서 내에 악성 코드가 있는 콘텐츠. 6번째. 키워드, 이미지, 링크 처리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만들어진 콘텐츠. 특정 키워드를 반복해서 작성하는 대량 반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콘텐츠. AI로 활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 자, 이렇게 보시면은 1번이나 2번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는 거의 원아웃입니다. 하시면은 바로 블로그가 30일 정지를 당한다던가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시고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시는데, 영화, 음악, 그리고 책 관련해서 작성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신고하면은 해당 저작권이 침해됐다라고 다음에다가 신고하시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저품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내 글을 확인하셔 가지고 작성하시는 게 좋고, 이 5번이나 6번 같은 경우, 7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애매한데, 의도적으로 문서를 클릭할 시에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외부 링크를 건다던가 내 블로그에서 다른 블로그로 이동하든지 내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로 이동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전면 광고를 띄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특정 키워드를 반복한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블로그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건강 관련된 콘텐츠에서도 쥐젖에 대한 문제를 쥐젖을 제거한다든가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작성할 때 쥐젖을 제목에 한 번 넣고 본문에 한 번 넣는다. 사실 이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쥐젖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 글을 적다 보면은 10 번도 나올 수 있고 15 번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반복이냐 아니냐 정말 애매합니다. 특정 정량적으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다. 뭔가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고 형태가 들어가거나 쿠팡 파트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요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는 규제 대상이야. 요런 식으로 나눈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그 상단 광고를 뺏어 가고 이렇게 조금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저품질을 만들어 버리는 것 때문에 티스토리에 대한 악감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글을 900개 작성한 그 블로그가 어쨌든 날아가다 보니까 좀 아까운 면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고 나서도 사실 좀 어이가 없긴 했었습니다. 전에도 그 저품질을 당한 적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글이 900개나 되다 보니까 조금 하루 이틀 멘탈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다시 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찾아야겠죠. 그래서 또 이제 밑에 내려다 보면은 다음이 좋아하는 문서에 대해서 적어둔 게 있습니다. 다음에서 다음 검색에서 생각하는 좋은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거를 기준을 맞춰서 작성하면 될 텐데, 사실 이것도 내용은 애매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한 내용을 작성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해 검색 이용자들에게 실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서. 사실 이것도 영화나 음악이나 서적 등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읽고 나서 페이지를 찍어서 올린다던가 포스터를 찍어서 올렸는데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스케일링을 한다든가 임플란트를 직접 하고 나서
그 경험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뭔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든가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고를 당해서 저품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한 내용인 것 같고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진, 동영상, 지도 등의 부가 정보가 풍부한 문서. 자,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음에 상단을 올리다 보면은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단에 이미지를 뭐 50개, 60개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본문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를 많이 올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미지를 미드저니에서 이제 생성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올리다 보면은 뭐 완전히 그냥 이 이미지를 보자마자 이해가 된다라든가 본문을 봤을 때 '아 이 이미지가 적절하구나.' 하는 경우가 100%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요번에 저품질을 당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비교적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요거는 뭐 상단 올릴 수 있는데 '당연한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슷한 내용의 많은 문서보다 그 문서만의 고유한 정보가 있는 소수의 문서. "베끼지 마라. 내 생각을 그대로 적어라."라는 내용인 것 같고 영리 목적보다는 웹 콘텐츠 생산을 위해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우리 다음을 이용하는 카카오를 이용하는 유저를 위해서 그냥 콘텐츠 형태로 글을 올려달라. 뭐 요런 거를 다음이 좋아하는 문서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참고하셔서 작성하실 때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사실 주의를 기울여도 저품질이 어쩔 수 없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글 900개 날라갔다 해 가지고 전혀 이제 '블로그를 접어버려야지.'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저는 10년 동안 블로그로 돈을 벌어볼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처 방법입니다. 워드프레스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실제 제 블로그 경력 기간은 네이버까지 포함해서 이제 2 년, 3년 가까이 되는데 워드프레스는 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생각은 실제로 생각은 해 봤지만 결심을 못 했는데 워드프레스 저품질 당하자마자 바로 구매했습니다. 도메인 화요일 날 답변 받고 수요일 날 바로 구매했고 SSL도 그냥 제가 어차피 다음에서 벌었던 돈이 있기 때문에 77,000원 결제해서 해 버렸습니다. 자, 워드프레스 처음에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돈 내는 것 때문에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요. 티스토리 먼저 해 보시고 적어도 이 서버 비용이나 SSL 인증 돈 낼 수 있을 정도만 되신다고 하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농구 티스토리 접을 거냐? 아니요, 안 접습니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워드프레스를 구매하고 직접 글을 작성을 해 보면서 2개 작성했는데 '아 티스토리가 정말 좋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어쨌든 워드프레스보다 단기간에 상위에 노출시키고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난이도는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정을 뭐 계속 파서라도 티스토리에서는 계속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완전 수익이 전혀 나지도 않는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 뭐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워드프레스 하다 보니까 자유도가 높다, 수익이 높다라는 이유로 이제 하시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컴퓨터 뭐 개발이나 HTML이나 자바나 뭐 CSS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사실. 이 티스토리 하면서 좀 알게 된 내용들이었는데 이 티스토리 하면서 알게 된 내용 가지고는 워드프레스에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정말 유튜브 많이 뒤져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 블로그 워드프레스 한 거 엄청 많이 뒤져봐야 됩니다. 플러그인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알아봐야 되고 뭐 실제로 그 UI UX가 전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티스토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제가 이거 하면서 벌써 10 몇만 원이 들어갔죠. 어쨌든 티스토리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스토리 지금 하시면서 저품질 때문에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저품질이 오더라도 해당 글을 다시 복사해서 내 새로운 티스토리 글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어쨌든 뭔가 데이터는 쌓아 가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 900개 작성했던 글이 저품질이 걸리면서 오히려 '좋은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하고 나서 제가 유튜브도 요즘에
유튜브 한 지 꽤 됐죠. 유튜브도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드프레스도 어쨌든 저한테는 결국엔 또 새로운 방향입니다. 그런데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을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글을 900개를 작성을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가 또 엄청 뭔가 그 부담이나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또 해 보니까 뭐 '해 보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 다음에서 제가 지금 뭐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또 다른 다음에 들어가면 되고요. 티스토리 아이디 하나 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권고사직 당했다 해 가지고 전혀 일을 안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찾으면 되고, 또 다른 취미를 찾으면 되고, 또 다른 부업 루트를 찾으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중요한 건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서 이전에 나도 글 뭐 200개 300개 적고 나서 바로 저품질 당했는데, 50개도 안 적었는데 저품질 당했는데, 워드프레스 시작했는데 돈도 안 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워드프레스로 시작하지 마시고 다시 티스토리 만드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해 보시면 되고, 저도 지금 이제 10월 달이 지나가면 또 한번 피드백을 드릴 텐데, 최근에 제가 수익 저품질 당하고 나서 이제 오늘 토요일이죠.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급격히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네이버에서 어쨌든 유입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서 또 들어오는 수익이 어쨌든 반토막이 나진 않았습니다. RPM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니까 티스토리 운영하면서 어차피 나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좀 노려서 글을 많이 작성을 했었는데, 어차피 네이버는 저품질을 당할 일이 없고, 또 새로운 제가 지금 이 033 강원사랑 이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가 또 뭐 글이 지금 900개 되기 전에 또 저품질을 당할 수 있긴 하겠죠. 뭐 200개, 300개, 400개, 500개 이렇게 작성했을 때 저품질을 당할 때까지 네이버에서 뭔가 유입을 시킬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고 나서 뭐 보면은 어 또 다른, 또 뭐 글을 안 적어도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창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글을 열심히 적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033이 강원사랑 외에도 하나 더 파 가지고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작품질 한번 당했다 해 가지고 그냥 때려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 블로그에서 실패했다. 해당 블로그에서 실패했다.' 생각하시고 다른 블로그 하셔 가지고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많이 고민을 해 보시고 실제로 실행을 해 보시고 저를 보고 위안을 한번 얻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으로 글을 더 많이 작성을 할 텐데, 033 강원사랑의 글을 더 많이 작성할 겁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베껴서, 글 주제를 베끼란 게 아닙니다. 글을 작성하는 방식, 방식을 베끼라는 겁니다. 그걸 베끼셔 가지고 본인의 키워드로 주제로 작성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